네, 관련 이야기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급을 발표했는데 여야 앞다퉈 전국민 지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만과 곤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기업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먼저 김태훈 변호사님. 네. 사실 뭐 하위 70%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전 국민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국민 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1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10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어떤 정책을 내갈 때 그게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가구당 70% 준다는 것도 그럼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금 완전한 안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 기준 한 달 정도 나죠. 구체적인 기준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부산에서 얘기했던 이해찬 대표의 전 국민 다 준다는 또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황교안 그 전날 황교안 대표의 뭐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이 안들이 네. 과연 효과라든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을 전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정교하게 나온 얘기냐? 네.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것도 보시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미래통합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전 국민이 다 준다는 얘기도 결국 돈을 누가 줍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비를 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재정은 누가 관할하죠? 기획재정부입니다. 예, 예.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혀 논의가 안 된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어떤 것인지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정교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다음 주가 송선이니 일단 던지고 보자. 네. 이런 식의 지금 표 대결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평론가님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는 이 재난지원금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재원을 이거일 텐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한다. 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아예 본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그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자, 지금 전시 체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전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예, 예. 자,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슈퍼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예. 이게 평시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네네. 거기는 도로, 보도블록 교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 교체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예산 끌어다가 의료진들 마스크 공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본 예산 전체를 지금 다시 재검토를 완전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서 재원을 빼서 지금 불효불급한 곳에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곳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곳은 좀 예산을 그쪽에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도로를 가다 보니까 도로 보수공사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네.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장 도로 보수가 필요치 않다면 그 예산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필요한 쪽에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 여당 쪽에서는 2차 추경 편성해가지고 적자국채 더 발행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재원 조달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은 지금 뭐 500조가 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본 예산부터 재검토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거부터 해서 거기서 예산 재원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 지금 이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우선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거의 고질병이 도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꼭 막판에 대해서 서로 이 표심 획득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공약을 막 투척을 해요. 예. 근데 이번에 똑같이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 총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예. 그러니까 이 약속 그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더 국민들 입장에서 더 어이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이 좀 명확하게 잘 이번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판단을 내려줘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정훈 평론가께서는 야당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추경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3, 4조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기존 예산안 512조 원에 이르는데 260조 정도는 복지 예산 등 의무 지출이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인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수십조 원까지는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더 옳은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모두 이런 사실상의 돈 선거라기 때문에 가장 당혹스러운 것 기획재정부겠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 총 규모는 9조 원이 좀 넘어서고 아마 추경 규모는 7조 1천억 전후 수준으로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이 7조 1천억에 대한 재원을 일단은 기존의 금년도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재와 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여당의 발표가 보니까 기획재정부라든지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을 여당이 뒤집은 셈이 돼서 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 여당 뭐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조율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조율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높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또 민생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고 그런 사안을 결정하는데 이 정부하고도 충분한 수기 없이 또는 이제 그 방안을 내놓더라도 하더라도 조금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공약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당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내지르듯이 이렇게 막 던지는 이런 식으로 공약하는 거 이거는 참 문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지른 공약들이요. 결국은 이게 성사가 되냐?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 과거에 뭐 사례 뭐 다 일일이 제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선거 직전에 마구 여야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한때 공통적으로 세비 30% 줄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뒤엎었죠. 예, 그리고 또 지지난 대선 때인가요? 그때 뭐 의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막 이제 공약을 했는데 그거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좀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 일은 좀 정치권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입장이 바뀐 건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통합당, 이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이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이거 결국 빚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황교안 대표가 던진 그 얘기가 당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죠. 김종인 선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 이종훈 평론가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얘기는 돈이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니 오늘 살고 내일 없어질 것처럼 하지 말고 롱텀으로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재정을 확보를 해서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지금 돈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뭐 할 건데 이겁니다. 그래서 좀 롱텀으로 좀 정교하게 계획을 짜자는 건데 지금 뭐 황교안 대표는 일단 이렇게 1인 국민당 1인당이죠?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황교안 대표가 누구랑 의논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에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저건 사실은 여당 쪽을 조금 도와준 측면이 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의도하지 않았겠. 왜? 여당은 지금 70% 주는 것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70% 뭐로 기준을 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받게 되는 30%들은 불만에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게 여당의 하나의 골칫거리였는데 황교안 대표가 다 줄게라고 하는 바람에 여당도 같이 다 줄게가 돼버렸습니다. 네. 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 골머리 앓던 그 못 받는 30% 문제를 떨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포퓰리즘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다. 이 비판을 이제 야당은 못하게 되죠. 왜? 야당의 대표가 그 얘기를 벌써 해버렸으니까. 예. 진흙탕 싸움이 된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말실수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것들도 선대위 차원에서 조율을 해서 워딩이 나와야지 조율 안 된 상태에서 당대표라고 한마디, 뭐 선대위 멤버라고 한마디, 지역에 있는 유력 후보라고 한마디 이렇게 했다가 이거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네네. 그러니 미래통합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의 관리, 스피커의 일원화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보 진영은 분배 중시하고 보수 진영 성장 중시한다. 이런 좀 보수 진영의 가치를 중시해서 그런지 당내 이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이제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1인당 주는 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한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 결은 좀 비슷한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도 다 돈 주고 외국도 다 돈을 푼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야? 지금 내주 다 죽잖아. 이 얘기거든요.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 미래통합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주는 거에 동의는 해요. 예. 다만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묻지마식으로 다 현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쪽에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정한 앵커랑 저랑 둘이 있는데 저만 어렵고 정한 앵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200만 원 주자는 거죠. 네. 국가에서 예산 나가는 건 똑같을 수 있겠지만 예, 예. 그게 전부 다 효과는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보수 정치라는 기본 틀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는 옳지 않다라는 본인의 어떤 소신과 일관성을 지키는 건 아니겠어요? 예, 예. 저런 얘기도 귀담아 들을 법만 한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선대위 공식 멤버도 아니고 그렇죠. 당의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저 이야기가 당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있죠. 아니, 근데 이번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 좀 약간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이거 정부도 좀 확실히 들어야 되고. 네, 네. 저는 김종인 더하기 유승민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소득 하위 50%,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당초에 안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맞는 거죠. 어려운 분들한테 일단 지원을 먼저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분들에게 소득이 어찌됐건 소득 지원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죠. 네.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금 받아봐야 그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예.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재원은 그럼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50조 정도 예산 조정해서 지금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사실은 이 정도는 조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좀 다른 식으로 구조조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죠.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전시경제 체제라고 전제한다면 전체 본예산을 놓고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판단 내려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 다 예산을 일단 그 염출을 다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10% 정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50조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더하기 유승민이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타 정당들도 이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일단 민생당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이 부유층은 세금으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4월 중에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